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5.5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5.25% 하락하면서 오늘 양증시 정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2조 1000억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500억을 매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거의 투매 수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5% 이상은 빠진 적이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요. 오늘은 5% 이상 빠지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1,8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64억 매수하면서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 매도 물량 위주로 지수가 눌러졌습니다. 자, 137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23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추세 완전히 하락으로 지금 전환을 시켰고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떨어지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우려로 코스피가 급락했던 지표보다 더 지금 크게 하락을 했고요.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저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잘못하면 이제 2000포인트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코스피가 확실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 아주 급속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조 1000억 매도했고요. 전날도 1조 8천억, 그 전날도 1조 4천억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계속 코스피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해서 매도에 대한 조짐이 좀 보였고요. 지금 며칠 만에, 일주일 가까이 만에 8조 가까이를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크게 지금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2,500억을 매수했는데요. 연기금 투자자가 4,300억을 매수하면서 저가 매수를 해 주었지만 확실히 코스피를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 이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금을 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뭔가 지금 마음대로 지수가 방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5.25% 하락을 했고요. 일봉상으로는 거의 이전 전 저점 부근까지 벌써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약세 뛰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큰 폭락이 나왔고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 외에는 사실 특별한 매수 계속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금융 투자 매수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주목할 그런 수급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니케이 7.8% 하락했고요. 상해 종합은 7.3% 하락을 하면서 아주 역대급으로 지금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나스닥은 제가 일요일에 영상을 올리면서 5.8% 또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와 상해 종합도 아주 크게 지금 하락했고요. 특히 최근에 이 니케이의 흐름을 보면 심상치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42,000포인트까지 갔던 니케이가 31,000포인트까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가량 빠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지수에 대한 낙폭이 엄청나게 컸고요. 지금 이제 엔화에 대한 강세라든지 그런 일본의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더 컸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크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입니다. 환율은 1464원으로 원달러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쭉 빠졌던 환율이 다시금 올라와 있죠. 그래서 1460원대로 금방 회복을 했고요. 우리나라 정치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 탄핵 결정이 된 것이 무색하도록 환율이 하루 만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통령에 대한 이슈보다도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슈가 이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시장에 대한 이슈는 결국에는 불확실성과
그죠?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금리의 하락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환율을 상승으로 압박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1460원대에서 쉽게 환율이 잡힐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는 원달러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엔화도 지금 천 원이 넘었죠. 정말 이 천 원이 넘어간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이 엔화에 대한 강세가 정말 오래되었는데요. 지금 천 원 이상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 엔화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 거고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위안화도 200원이고요. 그죠? 유로도 1600원입니다. 역대급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상당히 우리나라의 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수 선물을 보시면 자, 그래도 이제 미국의 선물 지표가 오늘 오전에는 정말 크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거의 뭐 기본 4% 이상으로 또 폭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메워주었습니다. 그래서 2% 정도까지 US 100 정도가 지금 2% 정도까지 반등을 해주었고요. 여기 지금 16,400 근처까지 오늘 우리 시장 마무리까지 떨어졌었는데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나 이제 회복을 했는데 이 회복 추세가 장이 열리고도 계속 이어지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증시와 그 다음에 내일 아시아 증시가 좀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2,000포인트에서 줄곧 떨어졌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도 될 듯한 모습인데요. 근데 정말 쉬어가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떨어지는 아주 공포스러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또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4.4% 하락하고 있고요.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경험적인 데이터, 언제 반등한다, 이러한 예측이 어려울 정도의 큰 시장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도 보시면 국제유가 6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연중 최저치고요. 국제유가가 지금 5년을 평균했을 때도 202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분명히 이제 시장에 대한 충격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도 가격 떨어졌고요. 금값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3,057달러. 그래서 지금 금값도 아주 급등을 했다가 이제 시장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증거금에 대한 청산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금도 이제 일부 익절을 했던 모습인데 지금 다시 이렇게 금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확실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금도 분명히 주목할 만한 자산입니다. 자, 채권 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998, 그죠? 거의 4%이고요. 이것도 이제 급락 이후에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라마틱하게 계속 내려갈 건가 아니면은 다시 올라갈 건가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CPI 지표와 PPI 지표가 발표될 거고 CPI 지표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FOMC에 대한 파월 의장의 의사록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큰 시장의 불확실성을 안겨주었는데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할지 아니면 금리 여전히 올리면 안 된다, 내리면 안 된다. 아직도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보수적으로 언급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얘기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 이번 주에 발표될 내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계속 트럼프가 이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가능성을 열어둘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낮은 상태입니다. 엔화에 대한 이 수요가 높아지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본의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졌고요. 뭔가 지금 이제 금리 차이는 벌어지긴 했지만, 그죠? 벌어졌다기보다는 미국의 금리도 떨어졌고 일본의 금리도 떨어져서 이 가격에 대한 차이는 유지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를 띠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달러를 팔고 엔화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 자체가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 경우에는 미국의 증시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이 상황이 해결될 조짐은 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주가 폭락에도 트럼프는 병 고치려면 약을 먹어야 된다. 아시아는 협상을 시도하고 있고 EU와 캐나다는 보복을 한다라고 하죠. 트럼프는 지금 이제 무역 적자 해결 전까지는 중국과도 협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크게 지금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핵심 측근도 지금 연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쉽게 끝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라든지 그런 이 우리나라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협상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협상 입장에서도 미국의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관세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월 9일에 그것을 부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4월 9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죠. 그때까지 협상에 대한 시도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또 이렇게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에 또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요. 계속 협상을 시도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을 고려할 수도 있다. 분명히 트럼프가 저 알래스카에 대한 사업을 언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본이 투자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트럼프도 또 어떤 유화 정책을 펼칠지 모릅니다. 사실 한번 크게 때렸는데요. 지금 한번 크게 맞고 시장이 계속해서 크게 떨어질 것 같진 않죠. 트럼프도 분명히 이 시장에 대한 붕괴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붕괴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얻어가면서 또 이제 미국에 대한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요. 이번 주까지는 아마 크게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국가들이 또 손을 내밀면서 정말 이제 서로 죽일 것처럼 싸우다가도 관세 협상을 했던 것이 트럼프 일기였기 때문에 그때와의 유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때마다 급 반등을 할 텐데요. 그때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제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이 폭락이 V자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부채에 대한 상환이 촉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활황 증시 분위기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반등을 하더라도 그 최고점까지는 이제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화 정책을 펼치기 전에 EU와 같은 이런 쪽에서 먼저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면 또 9일 표결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표결이 이제 보복 관세 쪽으로 쏠려가지고 보복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때 또한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두 번 받아주니까 완전히 그냥 우리를 잡아먹으면서까지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네 라고 이제 받아들였을 거고요. 저렇게 이제 보복 관세를 간다라는 것은 정말 큰 마음을 먹는 겁니다.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다. 중국과 함께. 그럼 이제 중국과 EU가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트럼프는 또 그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이제 최종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 크게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 상황이 계속 최악으로 치닫지만은 않을 거다. 분명히 그러한 이제 목표는 가지고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 시작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내년에 본인의 그 의회, 그죠? 중간 선거에서도 질 가능성이 크고 그 전에 이제 효과를 보면서 이 시장도 어느 정도 받쳐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장을 이제 망가뜨린다고 하면 파월 의장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또 이제 의견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하락에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등에 대한
목적지가 이전처럼 최고점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지금 사실 가장 힘든 것은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이 터진다고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내년에 한국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현 관세가 이렇게 유지되면 성장률이 올해 0.4%가 되고 내년에는 2%가 깎인다.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환율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년 말까지 1.25%로 내리겠다. 1.25%면 정말 이제 저성장 국가들이나 이제 금리를 저렇게 낮추는데요.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렇게 금리 낮은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죽었거든요. 소비가 왜 죽었느냐? 많은 자산들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어디에? 부동산. 그리고 지금 실제로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해놓고 있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사야 되거나 아니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소비가 활성화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아무리 내려봤자 시장에서는 돈이 풀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금리는 떨어지는데 이 시장은 침체가 되는 금리가 내린다고 하면 시장에 돈을 쓸 게 아니라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살까 하는 이제 궁리를 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한국은 계속 이렇게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되고 그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대한 폭락 분위기도 그렇지만 한국 시장도 상당히 지금 이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실 오늘 종목에 대해서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뭐 모든 자산이 폭락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원래처럼 시장은 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400원 하락했고요. 10.4% 떨어져서 26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거의 뭐 10% 이상 이렇게 빠졌었고 계속 눌러지면서 마지막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2만원대를 겨우 유지를 한 상황이고요. 일별 거래는 690만 주로 10%를 뺐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채로 지금 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매도에 대한 재개 이전부터 하락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보였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악재까지 겹치면서 단숨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빠르게 빠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락이 되었고요. 계속 이제 이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좀 오늘 같은 날은 별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41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사실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공들여서 뚫어놨던 이 라인을 한 번에 갭으로 하락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급 반등을 할 수 있는 소스가 나왔다. 트럼프가 너무 시장이 좋지 않아서 상호 관세를 보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이렇게 하락한 것을 다시 양봉으로 메워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적정까지 반등을 하고 라인을 잡아갈 겁니다. 그 기간이 꽤나 오래 걸릴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나와도 이렇게 반등한다는 뜻인데 지금은 시장에 대한 반등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소스들이 별로 없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상대국이 먼저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은 싸우기 시작했고 유럽도 싸울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시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분할 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구간에서 좀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을 때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매도를 한다면 사실 그 기회비용이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분명히 시간을 좀 두고 나면 다시금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할 텐데요.
저는 이제 그때 부분 익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상당히 좀 크게 떨어졌고요. 이렇게까지 사실상 크게 떨어질 거라고 저도 예상은 못했는데 단기간에 너무 큰 급락이 있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뭐 계속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슈보다는 지금 뭐 미국 경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트럼프 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두산 제외 나머지 다 크게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별로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받치는 수급 없이 쭉 그냥 눌러져 버렸고요. 외국인 투자자 28만 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40만 주 매도하면서 뭐 연기금 투자자도 매도했고요. 오늘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도로 접근을 했습니다. 특히 이 정책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힘을 받던 정부도 지금 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불확실해진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공매도도 재개되었고 체코에 대한 본계약도 좀 지연이 되면서 여러모로 지금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이렇게 한 번에 터지는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 분위기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번 이번 주의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현황입니다. 38만 주로 공매도 잔고는 생각보다 늘지 않고 있습니다. 31일부터 뭐 4월 3일까지는 공매도가 거의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뭐 시간 외 거래소에서도 24,400원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았고요. 지수 선물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단기간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계속 내려가지만은 않을 거다. 분명히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올 텐데 그때가 이제 우리가 털어낼 수 있는 상황일 거고 지금 뭐 이제 와서 2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털어내기보다는 좀 더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는 금물이고요. 이미 지금도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매도도 사실 좀 애매한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금을 마련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조금 더 시장을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차장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지금 계속 이제 증가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상환이 좀 되었습니다. 160만 주로 체결보다 이제 상환이 더 많았고요. 한 2,78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여전히 잔고는 많은 수준이고요. 아까 이제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격이 24,400원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올라가면서 27,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까 그게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는 지금 27,50원까지 가격이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도 42만 주 매도해서 49만 주 플러스로 잡혀 있고요. 23.96%로 일단은 20% 중반 정도는 계속 외국인 투자자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이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라도 내일 반등을 하더라도 이대로 반등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월 9일도 이 유럽에 대한 움직임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다면 그 또한 시장에서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4월 9일에 상호 관세가 이제 완전히 부과가 될 거고요. 중국과 이제 그런 이제 많은 국가들이 티격태격하는 그 상황이 점점 이 불확실성을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드라마틱하게 이 상황을 해소시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이제 벌어진 일이 되었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 다 보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수 기회가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증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미 나온 거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지금 매수 목표 주가를 여전히 4만 원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아주 높죠. 이 목표 주가가 나왔을 때만 해도 상당히 이제 상황이 좋았는데요. 지금 완전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조기 대선 국면 진입에 따라서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과도한 우려로 보고 매집 기회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좀 했는데요. 일단 뭐 다음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뭐 민주당에 대한 당론이 변화했고 신재생과 원전을 같이 쓰겠다. 그리고 11차 정기분 내에 신규 원전 2기 반영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에도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권에 상관없이 뭐 힘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수출 장려를 한다라고 해서 국내 산업을 밀어주고 R&D를 밀어줬어야지 해외 수출을 뭐 원활하게 하는데요. 해외 수출에 대한 지원만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게 수출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별로 동의는 되지 않고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 변화에 대해서도 사실 손바닥 뒤집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재생에 대한 외침이 강했는데 갑작스럽게 원전에 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이제 그 당내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얘기를 한 것인지 최고위원들 몇 명이 그냥 갑작스럽게 이 본인들의 포지션을 바꾼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렇게 발표된 것만으로도 뭐 주가는 뭐 좋게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뭐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국내에 대한 시장보다는 해외에 대한 시장이 더 중요하고요. 저 증권 리포트는 국내 시장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SMR 시장입니다. 그리고 SMR과 함께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최근에 LNG 가스터빈 시장인데요. 이 두 개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라든지 해외 에너지 시장이 힘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힘을 받을 수 없게 눌리고 있는 것이 트럼프이고 트럼프가 전 세계에 불확실성을 던짐으로써 많은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이 폭발적인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많은 데이터 센터 계약들을 보류를 하거나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전부 다 취소하는 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력 관련 이 종목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증시가 폭락함으로써 거품이 무너졌을 때 그 거품이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자산으로의 이 부채가 사라지면서 그 빈 공간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스닥이라든지 뭐 니케이라든지 이런 여러 증시가 단기간에 20에서 3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공백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어디 은행에서 갑자기 돈이 없어진다든지 어디 은행이 갑자기 파산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이 부채라는 것은 서로 얽히고 어디 담보 해서 계속 이제 빌려다가 커지는 것이 이제 경제고요. 그게 지금 극단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우리도 움츠러들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에너지 시장 입장에서는 그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면서 다시금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었을 때, 그죠? AI 성장과 그런 새로운 전력 수요에 대한 수급이 생기면서 다시 힘을 받을 때 주가가 정상적으로 올라갈 거다. 최종적인 목표가가 4만 원 이상일 수도 있죠. 그게 2027년, 8년이 되더라도 뭐 그렇게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당장 2025년은 당장은 4만 원은 달성하기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은 뭐 본계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체코 원전이 언제 계약하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뭐 5월 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두리뭉실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5월 말에 늦어도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6월 대선 이후에 부각이 될 수 있다.
이 서로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은 어느 곳도 지금 신빙성 있는 정보가 나오지 않았고 4월에 할지 5월에 할지 6월에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4월 7일까지 왔는데요. 아직도 계약에 대한 일정, 소식 그런 것들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벌써 4월 말까지도 크게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현실성 있게 5월달, 6월달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될 건데 5월달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또 이제 조기 대선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때 셰코가 굳이 본계약을 그때 갑자기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계약을 미루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정말 6월 이후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LNG. 올 초만 해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사우디에서 3조 이상 수주를 했고요. 그 이후에 SMR에 대한 소식도 좀 들려왔는데 지금 그게 모든 것이 묻혀버렸습니다. AI도 지금 쏙 들어가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다시금 부각되는 그런 큰 이벤트가 하나가 나온다면 이 큰 위기도 좀 잘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한두 가지 소식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4월 9일까지, 그죠? 상호관세 부과까지 또 시장이 한 차례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날 이유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목은 또 CPI 지표, 그 다음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볼 거고요.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